다 온 거예요. 다한 거예요? 아니, 네, 원망. 나눴어요. 아, 범위가 달라서. 저쪽에 3명, 저쪽 여기 3명. 네. 원방 보세요. 자, 원방 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펜 드시고 원의 정의 나와 있는데 원의 정의에다가 밑줄 칠게요. 원의 정의는 평면 위의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를 원이라고 한다. 밑줄. 원에서 그러면 잘 봐. 항상 도형의 방정식 처음 설명할 때 내가 강조하는 부분들인데 직선을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기울기라는 것과 지나는 한 점이 있어야 식을 세운다 라고 해서 기울기라는 거랑 지나는 한 점을 갖고 중심적으로 봤죠. 그죠?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도 뭘 중점으로 봐야 되냐, 이제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중심의 좌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지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식을 세워줘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중심의 좌표라는 것과 반지름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야, 핵심 요소는.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다 문제를 출제를 하고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식을 세워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직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이었고, 오케이? 좀 간결하게 접근을 하자고. 그래서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중심이라는 것과 반지름에 주목을 해서 볼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보시면 아까 원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정점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친 데다가 거기 표현 나와 있죠? 정점 C를 뭐라고 한다? 원의 중심. 보이지? 두 번째 줄에. 그지?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를 우린 뭐라고 한다?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결국 원을 구성하는 요소 두 가지가 뭐다? 중심과 반지름이다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정리하시고. 자, 원의 방정식 나와 있습니다. 괄호 2번에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원의 방정식은 이제 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세울 거냐? 자, 기본 자체는 중심의 좌표가 A, B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라는 것을 R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요걸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은 X A의 제곱 더하기 Y B의 제곱, 얘가 R 제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식 세우는 방법이야. 그대로 식을 대입만 해주시면 돼.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심의 좌표가 2,3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다 라고 해보자. 중심의 좌표가 2,3이고 반지름이 2다. 오케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식을 세워보면 어떤 식이 나올 거냐면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되고 이게 2의 제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세워주면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표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됐니? 자, 근데 얘를 뭐 할 거냐면 얘를 내가 전개를 해볼게요. 요식을 그럼 요식을 전개를 시켜보면 이런 과정이 나오겠네요.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될 거고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될 거고 얘가 4와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됐습니까? 그럼 식을 좀 정리해보면 내림차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요거 지워져요. 그래서 플러스 9만 남고 는 0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써질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얘도 원의 방정식이에요. 왜? 똑같은 걸 전개를 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할 거다? 일반형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럼 잘 봐. 어떤 문제는 일반형으로 푸는 게 좀 편한 게 있고 어떤 문제는 표준형으로 푸는 게 편한 게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얘와 얘 사이에 관계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보면 표준형을 뭐 했어요 지금? 표준형을 뭐 했어? 전개했죠? 전개하면 뭐가 돼요? 일반형이 된다 뜻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일반형을 그러면 다시 묶어서 얘를 완전 제곱식,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변형을 해줘야 돼요. 그럼 변형을 하면 뭐가 된다? 표준형이 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묶어져 있던 거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쓰면 일반형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일반형 풀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묶으면 표준형이 된다는 뜻이야. 강훈아? 벌써부터 조니? 아니지? 응, 정신 차리고.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은 관계다라는 거, 똑같은 식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잘 봐. 일반형을 좀 볼게요. 일반형의 식의 형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최고차항이 x도 2차고, 그 다음에 y도 2차죠? 둘 다? 그죠? 따라서 일반형은 뭐라고 써놓으면 되냐면, 얘는 x, y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오냐면, 2차식의 형태가 나온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XY에 대한 2차식 거기 나와 있어요. 아, 안 써져 있구나. 필기해라. 일반형 옆에다가 동그라미 2번에 일반형 옆에다가 화살표 빼고 얘는 식의 형태가 어떻게 나올 거다? XY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원이죠. 타원이 아니야. 원이야, 원. 동그란 원이야. 동그란 거. 아주 보름달처럼 동그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적어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항상 같아야 돼요. 원이라서 그래요. 원이라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야. 그럼 타원이야. 알겠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타원이야. 그거 언제 배우냐? 이과생들만 배워요. 기하라는 단어에서. 알겠지? 똑같아야 돼요. 얘가 2면 얘도 2여야 돼. 얘가 3이면 얘도 3이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배우는 동그란 모양의 원이 나와. 식으로. 알겠지? 요 정도까지만 식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하겠다? 라는 것까지. 오케이. 자, 기본적인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식 세우는 걸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거고, 이 페이지부터 보시면, 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나와 있죠. 별표 5개 치세요.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됐니? 근데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핵심 키워드가 거의 동그라미, 땡땡 하고 써놨는데 중점 동그라미 치고 지름 동그라미 치세요. 제목에 중점이랑 지름이야. 알겠니? 중점이랑 지름이야. 잘 봐. 자, 그럼 이 상황이 뭐냐? 문제의 제목 자체가 이거예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점을 뭘로 하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한대. 그러면 그림.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얘와 얘의 이으면 이게 뭐다? 지름이다 라는 뜻이죠. 됐니? 그러면 가운데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가운데 점, 요 점이 중심이야. 그죠? 그래야지만 뭐가 돼요? 반지름이 될 거 아니에요? 되나요? 근데 그 중심이 뭐랑 똑같냐? 그 중심은 선분 A, B의 무슨 점? 중점과 같을 거다. 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점의 좌표 알고 이 점의 좌표 알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구할 수 있어? 거리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데 그 거리가 뭐랑 똑같다? 지름이죠. 그러면 지름을 절반으로 나누면 뭐다? 반지름이다. 그러면 잘 봐. 우리가 식을 세우려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심의 좌표라는 것과 반지름을 알아야지 식을 세울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중심은 뭘 이용해서 구하면 되냐면 얘와 얘의 중점, 가운데점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지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뭐도 알 수 있다? 반지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뭘 세울 수 있다? 이걸 식을 세울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박스 보시면 서로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식이 세워진대. 자, 근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박스 밑에 공식 나와 있죠. 공식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위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아니다? 교과서에서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루어요? 걔 공식은 다루는 게 아니에요. 걔 공식은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야.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구하라는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두 점의 좌표를 아는데 두 점의 좌표가 양 끝으로 하는 원을 만들어라. 그러면 가운데 점이 중심이 될 거고 거리가 뭐가 될 거다? 지름이 될 거다. 이걸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증명한 게 뭐냐면 밑에 동그라미 4번이에요. 밑에 동그라미 4번. 밑에 동그라미 4번이 지금 쌤이 얘기한 내용을 증명, 식으로 해놓은 거야.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걔는. 알겠죠? 근데 핵심 키워드 봐봐. 이광훈 씨 졸리면 뒤에 나가서 들으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봐.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지름을 양 끝으로 하는 두 점이 나왔을 때 원의 방정식은 중점, 그 다음에 거리, 지름. 이것만 구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연습해 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자, 3번을 보세요. 예제 3번. 자, 예제 3번의 제목 보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다 나오고 나와 있죠. 자, A라는 점이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1,7이라고 나와 있고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5,1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얘를 밑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밑줄 지름의 양 끝점.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중심부터 찾겠습니다. 중심부터 찾는데 중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와 얘의 중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나누기 2하면 2가 나올 거예요. 됐나요? 마이너스 1 더하기 5에서 나누기 2하면 그 다음에 얘 갑니다. 마이너스 7이랑 1이죠. 그럼 두 개 더해요. 나누기 2를 해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중심의 좌표가 얼마? 2,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반지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럼 반지름은 AB의 거리를 구해보자 라는 거지. 그래서 AB의 거리를 구해보면 얘는 루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5에서 마이너스 1을 뺍니다. 그럼 6의 제곱 될 거고요.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7을 빼요. 그럼 8의 제곱이 나와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10이 딱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럼 10이라는 것인데 요 10이라는 것이 뭐라는 거야? 지름에 해당되는 A일 거다. 그럼 반지름은 얼마야? 5죠. 따라서 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이 5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써지겠네. 따라서 A 값은 뭐가 될 거냐면 A는 2, B는 마이너스 3, R은 5. 됐습니까? 다 더하시면 답은 2번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정리하시고요. 자, 위에 예제 1번 가겠습니다. 자, 예제 1번. 간단한 문제. 원은 뭘 찾으라고 그랬어? 중심과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꼭 기억하세요. 중심과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원이야. 알겠니? 그러면 첫 번째
중심에 대한 힌트를 줬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까지 끊어봐. 중심이 x축 위에 있대요. 그럼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중심의 좌표를 찾아보면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y좌표가 0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x좌표는 그대로 a라고 쓰는데 y좌표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만 먼저 식을 세워보면 얘는 식이 어떤 식이 나올 거냐?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r 제곱과 같다 이렇게 써지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이제 무슨 값만 찾아주면 되냐면 a 값이라는 것과 r 값만 찾아주면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뭘 줬어요? 점을 두 개를 줬죠. 마이너스 1,2라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1,2니까 얘를 먼저 뭐 해야 돼? 이 원 위에 점이니까 대입을 하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그럼 대입을 해.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아이고 미안 2의 제곱이 나오고 이게 r제곱과 같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겠죠? 됐습니까? 요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0,1이라는 점도 줬어요. 똑같이 0,1도 뭐 하면 돼요? x자리에 0 대입하고 y자리에 1 대입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1제곱이 되고 이게 뭐와 같다? r제곱과 같다. 그러면 두 개 뭐 하자? 연립하자. 그럼 연립하면 a 값과 r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두 개 대입은 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자, a가 얼마 나오냐면 a가 그래서 답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5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식은 연립하시면 그래서 답이에요. 이게 되나요? 아 미안하다. 5의 제곱이 아니라 5예요. 네. 5까지 계산하면 연립만 해보시면 되고 2번 갑니다. 강의는 녹화나 해놓고 있으니까 혹시나 뒷부분에서 나중에 시험 준비하다가 공부하다가 잘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다시 들으세요. 알겠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찾아내야지. 싫어요? 싫다고? 너 남아. 토요일날 못 가 집에. 왜? 내 맘이야. 자, 갑니다. 2번. 자, 중심이 y는 x 위에 있대요. 밑줄. 뭐 문제에서 다 주죠. 중심의 좌표가 y는 x 위에 있대요. y는 x 위에 있어? 그러면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어떻다? 같다. x좌표와 y좌표가 같다. 아,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a,a겠구나. 이렇게 나오죠. 됐니? 그 다음에 또 두 점을 지나는 뭘 줬고 얘에 대해서 x좌표가 4인 원은 위에 두 점을 ab라고 할 때 ab의 길이를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럼 일단 갑니다. 보세요. 식을 먼저 세워보면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이 r 제곱과 같다 이렇게 식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두 점이 나오죠. 두 점이 나오죠. 그럼 뭐랑 똑같아요? 문제가 1번 문제랑 똑같네요. 푸는 방식은 똑같이 뭐 하자? 대입해서 연립을 하자 라는 뜻이네. 여기까지 됐나? 오케이? 계산을 해보시면 뭐가 나오냐? x-3의 제곱 나오고요. y-3의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 나오냐면 계산을 생각할게요. 50 나와요. 이렇게까지. 연립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잘 봐. 그러고 나서 x좌표가 4인 원
위에 두 점을 A, B라고 한대.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게 뭔 말일까 싶죠? 그죠? X좌표가 4인 원위에 두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보세요. 원호 하나 쌤이 이렇게 그리고 중심의 좌표가 얼마다? 3,3이죠? 그지? 그 다음에 그냥 대충 그려서 여기다 그려볼까? 대충 그려서 이렇게 돼서 반지름 그려보면 반지름은 얼마란 얘기야? 루트 50이란 얘기죠? 뭐 이 정도의 원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X좌표가 얼마래? X좌표가 얼마래? 4. 여기 X좌표가 얼마야? 3. 그럼 살짝 옆으로 와서 X가 4라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즉 이렇게 선을 그려보면 요 선이 X는 4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요 노란색 직선이 원을 통과하면서 교점이 몇 개 생겨?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기지? 그게 뭐라는 거야? 각각 A와 B다 라는 뜻이로. 그 문제를 해석을 하면 자, 지나는 원에 대하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다시 지나는 원에 대하여 까지는 여기서 끝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대입해서 구했어. 근데 그 원에 대하여 X좌표가 4인 원 위에 두 점 A, B라 할 때 A부터 B까지의 길이를 구해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A라는 점의 좌표 찾고 B라는 점의 좌표를 찾았을 때 얘네 둘은 무슨 차이예요? 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Y 좌표의 차이겠다라는 뜻이죠.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 빼주면 된다고. 그럼 길이. 오케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다 뭐 대입하라는 거야? 4를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4. X자리에. X자리에 4를 대입해보면 잘 봐. 여기다 4 대입하면 얼마니? 1이야? 1 넘겨. 그럼 여기 남는 게 Y-3의 전체 제곱이 남고 얘가 49가 돼요. 49? 49는 뭐야? 7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각각 루트 씌워주면 Y-3이라는 것이 뭐다? 뿔마 7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Y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얘는 4, 큰 놈이니까 넘겨서 생각해보면 큰 놈이니까 10이라는 애가 나올 거고 여기는 뭐가 나올 거냐면 4라는 게 있고 여기서 넘겨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냐면 길이니까 즉 Y좌표의 차이를 구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10에서 뭘 빼줘라? 마이너스 4를 빼줘라. 그래서 답이 얼마다? 14입니다. 라고 이렇게 길이를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4번 갑니다. 지금 이 프린트는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유형은 다 넣어놨어. 고난도 빼고 기본적인 센 정도 되는 수준의 문제들은 다 넣어놨으니까 잘 정리하세요. 웬만한 교과서 유형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자, 갑니다. 예제 4번. 예제 4번은 쌤이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그렇죠.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붙여놨지. 그치? 그럼 니네가 생각하기에 좀 생소하죠?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게 뭘까? 라는 건데 잘 봐.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의 방정식을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x-a의 제곱이라는 것과 y-b라는 것의 제곱을 하고 얘가 r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a, b라는 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반지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뜻이지? 됐니?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을 이렇게 했어. 자, 좌변까지는 썼어. 그럼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얘는 중심의 좌표가 얼마다? 네, 2,3인 원이다? 그냥 이 정도로 해석이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 써진 값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면 잘 봐. 얘가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비교해 보면 얘는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밑에 식을 봤더니 지금 r제곱이라는 자리에 요 r제곱이라는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면 마이너스 4라는 애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r제곱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4예요. r 값을 계산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뿔마 이 i라는 게 나오죠. 무슨 수요? 허수. 강훈. 허수는 절대로 어디에 점을 찍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 수직선. 그렇죠. 좌표 평면. 즉 허수가 나오면 잘 봐. 반지름이라는 것 자체가 허수라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허수라는 개념은 절대로 니네가 좌표 평면이라는 것에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얘는 좌표 평면이랑 어울리면 안 되는 놈이에요. 알겠습니까? 뭔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알겠니? 얘는 좌표 평면이랑 어울리면 안 돼. 쉽게 말하면 여고에 남학생이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너무 극단적인가? 어? 그죠? 어울리면 안 된다고. 그럼 이런 뜻 아니야? 원이 되려면 이 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려면 이 값은 무조건 뭐 해야 돼?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원의 방정식에서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는 만약에 이 식이 원이 되려면 반드시 무슨 수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된다. 꼭 체크하십시오. 알겠니? 체크하십시오. 네. 얘는 뭐 한 출제로 따지면 한 30%? 출제 예상은? 10개 학교 보면 한 3개 학교 정도 나오는 문제인데.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뜻이거든? 잘 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4ay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이다 라는 이런 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뭘 나타내도록? 원을 나타내도록.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반지름을 나타내는 게 항상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럼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야죠. 자,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x제곱이랑 마이너스 2x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완전제곱식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x고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이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 없던 게 추가가 됐어요. 없던 게 추가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도 똑같이 더해줘야죠. 얘만 주면 안 돼요. 한쪽도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균형이 맞아요. 자, 똑같이 갑니다. 또 y제곱 플러스 4ay네 이번엔. 그럼 여기에는 4a제곱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4a제곱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똑같이 4a제곱을 더해 주시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래 무슨 숫자가 있었어요? 5라는 숫자가 있었죠. 그죠? 그럼 5라는 숫자는 이쪽으로 이항해서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써지는 게 마이너스 5라는 것까지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얘는 x-a의 제곱 더하기 y-2a의 제곱이 되고 이 부분이 5a 제곱 마이너스 5다. 여기까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5a 제곱 마이너스 5라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 양수가 돼야지만 뭐가 될 거다? 그래야지만 원이라는 도형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할게요. 그러면 5a 제곱이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죠?
그죠? 그러면 5로 나눌게요. 그러면 a제곱이 뭐보다 크다는 얘기가 돼요? 1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a제곱이 1보다 크다. 따라서 계산하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는 1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네. 답은 4번일 겁니다. 됐습니까? 정리하시고요. 자,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제 5번. 자, 예제 5번은 뭐래? 세점. 세점. 그러면 세점은 필기 일반형으로 풀어야 돼요. 일반형. 대입해서 연립할 겁니다. 아, 딱 봐도 단어만 봐도 어때 보여? 단어만 봐도 귀찮아 보이죠? 그지? 딱 봐도 됐어? 근데 잘 봐. 원래 에? 세 점을 지나지. 그죠? 내가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일반형이라는 것은 잘 봐. 일반형은 식이 이렇게 써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점이 3개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대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1 대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 대입을 해서 식이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올 거야. 숫자 각각 XY 자리에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입하면 식이 3개가 나올 거야. 그럼 식이 3개고 문자도 3개니까 연립을 하면 답은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식 3개짜리,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안 배워요. 문자 3개짜리 1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빠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풀지?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첫 번째 풀이야.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이거는 그냥 대입해가지고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뭐 문자 3개짜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과정에서 안 배웠지만 제가 가르쳐주긴 했잖아요. 윈터 때. 그냥 뭐 해가지고 적당히 빼가지고 식 2개 또 뽑아낸 다음에 하는 거. 그렇게 풀어도 돼요. 알겠어? 근데 두 번째 풀이를 해드릴게요. 또 다른 풀이. 교육과정에 맞는 풀이를 하나 가르쳐줄게. 다시. 자, 교육과정에 맞는 풀이가 뭐냐? 두 번째 풀이. 뭘로 풀 거냐면 지금 세 점이 주어져 있죠. 그죠? 세 점이 주어져 있지? 그럼 나는 얘를 가지고 뭘로 풀 거냐? 요걸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뜻이에요. 반지름 같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보세요.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 이게 뭐야? 중심이죠. 중심 하나 잡아. A, B. 되니?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점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뭐 이쯤에 있을 거고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이니까 뭐 한 이쯤에 있을 거고 B. 그 다음에 1,0이니까 뭐 한 이쯤에 있다 쳐서 그냥 C 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다 어떻다? 같다죠.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나는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 두 개의 식을 세우는데 첫 번째는 요 P라는 점부터 PA와 PB가 같다. 이렇게 식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A와 PC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할 수 있으니까? A, B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문자가 두 개니까. 이제. 근데 제곱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거리 같다니까. 그냥 제곱해서 계산해 볼게요. 제곱해서 식을 세워보면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을 써보면 PA부터 갑니다. 자, PA는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게 PA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얘랑 PB제곱 해보면 PB제곱은 A 마이너스 B였으니까 플러스구나. 네. A 플러스 2의 제곱 B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가요. 요식하면. 그러면 얘는 어떤 식이 나오냐면 여기 A제곱 나오고 B제곱 나오고 여기 A제곱 나오고 B제곱 나오니까 2차 항들은 다 사라져. 알겠니? 2차 항들은 다 사라지고 1차식만 딱 나올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세워보면 갑니다.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 같다 라고 한다면 얘도 똑같이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PA제곱 그 다음에 PC제곱은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B제곱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똑같이 A제곱 B제곱 지워지는 것처럼 여기도 A제곱 B제곱이 지워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A랑 B랑 1차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연립하면 뭐가 나온다? 원의 중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풀이. 현재 교육과정에 맞는 풀이. 알겠니? 그러니까 예전 교육과정까지는 쌤이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자 3개짜리로.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서 연립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건 이제 옛날 풀이고 지금은 안 배우는 풀이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 반지름 같다라고 놓고 식을 세워서 A값 B값을 중심을 찾아서 계산을 하자. 오케이. 자, 뭐 둘 다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럼 계산해보면 계산 정리하면 중심 있죠. A, B라는 것이 마이너스 1, 1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1이에요? 그러면은 PA부터 PB까지 하나만 잡으면 되죠.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되지. 반지름. 그래서 반지름을 구해볼게. 반지름은 마이너스 1, 1이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구하냐면 C까지 1, 0까지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반지름 제곱을 구하자. 반지름 제곱. 반지름 제곱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거의 제곱 더하기 1에서 0을 빼니까 뭐가 돼요? 1의 제곱. 따라서 얼마가 나오냐? 5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넓이였기 때문에 넓이는 얼마가 되냐? 반지름 제곱에 파이만 붙이면 되죠. 따라서 답은 5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답일 거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정리하시고요. 되나? 오케이. 정리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부터 할게요.